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체포 결의안이 국회에서 찬성 191, 반대 94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힘도 참여를 했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동의한다는 그런 것을 국회에서 이제 결의를 한 겁니다. 지금 완전히 국회가 대한민국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제는 독재, 국회 독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란 범죄로 이제 보고 혐의자를 신속 체포하라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건데 무조건 이렇게 내란 범죄다라고 국회에서 말할 수 있는 건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다든지 검찰에서 제1차적 판단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무조건 내란 범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는 참 이해할 수 없네요. 근데 이번에 그 체포하라고 한 명단에는 비상계엄의 선포를 직접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상 비상계엄 건의권이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이 우연의법임을 알고도 계엄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국회와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우연의법 포고령에 근거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국헌 문란을 초래한 주범이자 내란을 최종 결정한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한다 라는 전사적 분노가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에 윤 대통령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야, 지금 내란 범죄 우두머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말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연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으로 내란 특검법이 가결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을 만들고 또 이제 체포 동의안을 결의를 해가지고서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지금 또 그 전이라도 검찰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를 하는가 하면 경찰에서는 또 김용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했고 또 공수처에서도 출국 금지를 했고,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변호인단을 알아보고 있다랍니다.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제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5, 6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9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친분 있는 법조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변호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그거를 변호해줬던 최지우 변호사하고도 수임을 논의했다는 것인데, 이 최지우 변호사는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나왔던 거죠, 용산에.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전 방통위원장이죠. 원래는 처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하다가 방통위원장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나왔었습니다. 이분인데, 이분은 원래가 이제 그 법조계에서 신망 있는 그런 분이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과장일 때 이분이 중수부장을 맡아가지고 또 이제 부산저축은행 같은 거를 수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지금 중심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말이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구하기 위해서 김홍일 전 위원장 등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에게 지난 9일부터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말이죠, 김홍일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여섯 명의 변호사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사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에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국민권익위원장 또 방통위원장을 연이어서 역임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조계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 최지우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그 파우치 이거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용산에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의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말고도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근무했던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또 자신이
검찰총장 할 때 동기라든가 내지는 선후배라든가 뭐 변호사를 몰라서 수임을 못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이런 법리에 밝고 그다음에 수사에 정통한 이런 사람을 좀 선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피의자에게는 이제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앞서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좀 밝히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도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갖고 있던 정보는 어떤 것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난관 때문에 그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어떻게 이 계엄까지 나갔는데 이것이 어쨌든 오판이었든 아니면 이것이 오판이 아닌 그야말로 적법한 그런 판단이었든 간에 지금 아직은 이건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이것이 오판이다 내지는 또 위법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또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하게 그렇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뭐 피의자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 신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건 그거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그 동기를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원인을 보고받은 것을 모두 전부 다 국민에게 소상히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든 할 거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변명이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쟤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말이죠. 용기를 내서 어쨌든 말할 것은 말하고 물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겠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말을 해서 그것이 국민들을 먼저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설득이 됐든 사과가 됐든 어쨌든 지금 그렇게 침묵하고 변호사만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갈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를 이제 선임했다는 소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체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사실 굉장히 말이죠. 착잡합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탄생시킨 이 대통령이 말이죠. 좀 성공해서 정말로 아주 금이 환영하고 정말 대통령을 잘 마치고 그 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댁에서 나올 때는 정말 화려하게 나왔지만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물론 아직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충분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지만 지금 상황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특히 우리 자유우파들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한데 우리 자유우파 정말 똘똘 뭉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자유우파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담대한 그런 결정과 그런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강신업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강신업 TV입니다.